네, 안녕하세요. 영일이치 영은입니다. 영하. 네,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에너지와 ICT의 결합,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좀 도움을 주는 기술을 제작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선별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지난번 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이 산업에 주목해야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의 민주당원들 92%가 찬성하고 있고 공화 당원들 역시 64% 이상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정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산업이 바로 스마트 그리드인데요. 자,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전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거나 또 저장한 후에 또 필요한 곳에서만 좀 쏴줄 수 있는 이런 스마트 전력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력망 같은 경우는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기술을 이용할 시 제일 많이 필요한 시간대, 좀 필요한 곳을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가 더 필요하다 하면은 그때만 추가 공급을 해주는, 즉 24시간 풀 가동되거나 그로움으로 인해서 손실된 전력이 없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전력 사용 비중이라고 하죠. 최종에너지원에서 전력 사용하는 비중이 지금까지는 19%였는데 빠른 시일 내에 2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 역시 이번 그린 뉴딜 정책에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 포함되어 있죠. 이만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적 이슈와 관련돼 있고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좀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관련 기업들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업은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저는 이 기업이 제일 대장격 같더라고요. 원래 이름은 LS 산전인데 이제 전력용 운송기기, 그다음에 케이블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을 좀 필두로 해서 이름도 LS 일렉트릭으로 좀 신세대답게 바꾸고 주 사업도 신재생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주로 하는 사업은 전력 IT,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태양광 모듈 사업,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ESS, 이것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ESS가 뭐냐? 이거랑 같이 좀 연계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PCS라고 전력 운송 장치가 있어요. 이 전력 저장 장치인 ESS와 전력 운송 장치인 PCS를 합친 게 바로 2차 전지거든요. 어쨌든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기업들, 사업들하고도 굉장히 연관된 그런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ESS 같은 경우에는 이 LS 일렉트릭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LS 일렉트릭의 또 다른 장점은 해외로도 발을 많이 넓혔다는 겁니다. 북미의 ESS의 좀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인 파커 하니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 에너지 그리드 사업부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인수를 해서 에너지 솔루션, LS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도 출범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터키에도 해외 법인을 세웠더라고요. 여러분, 터키 하면 또 생각나는 신재생 기업 없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그렇죠. 바로 CS 윈드죠. 네, 이 아시아와 유럽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터키에 해외 법인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미국, 폴란드 이런 다양한 나라와 많이 컨택하고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꾸준하게 신재생 에너지 분야,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 대해서는 발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국내 전남 영암군에서도 태양광 발전 단지를 수주 맡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LS 일렉트릭에 대한 성장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느꼈어요. 자, 다음 기업은 바로 포스코 ICT입니다. 이 기업은 진짜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을 한 기업인데요. 제가 이거를 경제신문 투자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기업인데 그때도 고민을 하다가 안 했어요. 한 달 전에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안 했어요. 너무 즐겁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가진 능력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아로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나 했더니 이 모든 에너지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가려고 안 올랐나 봅니다. 좀 슬픈 기업이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업은 사실 스마트 그리드 기업이라기보다는 스마트 팩토리 기업으로 더 알려진 기업인데요. 자, 작년에 이 스마트 팩토리 부분으로 해서 되게 이름이 귀여운 상을 받았어요. 장영실상. 약간 뭐 노벨상 같은 기분인데 되게 우리나라 이름으로 들으니까 좀 귀엽더라고요. 어쨌든 이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지금 뭐 완벽하게 하고 있다기보다는 약간 옛날에 스마트 그리드의 원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 애초에 이명박 정부 때 이 제주 스마트 그리드 단지를 형성하겠다 이런 사업을 발표했을 때 실정 사업에 먼저 뛰어든 게 포스코 ICT였거든요. 그래서 말끔히 다 끝내고 그냥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한참 또 스마트 그리드 열풍이 그때 불었을 때도 에너지 자립섬이라고 해서 그 관련된 ESS 사업도 수주를 맡아서 펼쳤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 포스코 ICT의 주 고객사가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포스코겠죠. 이만한 든든한 뒷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포스코 케미칼 쪽은 이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ICT가 수주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에너지 쪽 역시 나중에 스마트 전력량이 필요하거나 또 뭐 지능형 발전소 이런 거를 좀 개발할 때 포스코 ICT가 도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스마트 홈 이런 수주도 들어갔다고 하네요. 저희 집 바로 근처에 있는 더샵 포스코 저기에 이제 스마트 홈 시스템 수주를 포스코 ICT가 맡았다고 합니다. 자기 회사에 챙기기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스마트 홈이 뭐 IoT 간단한 뭐 집이나 나나 차나 뭐 연결해주는 그런 거겠지만 앞으로는 이 전력도 이 스마트 홈 내에서 관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호수관, 뭐 아파트 간 전력 거래가 가능해진다거나 혹은 스마트 단지를 건설하게 된다 포스코에서 그러면 그에 대한 수주는 바로 포스코 ICT가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개인 간의 뭐 전력 거래는 허가되지 않지만 이미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업체 하나 끼면은 이 뭐 거래가 전력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다. 설령 이게 뭐 나중에 된다 한들 여러분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을 또 사는 그런 게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ICT가 좀 가질 수 있는 기대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잡으세요가 아니라 좀 천천히 살펴보시고 이게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괜찮은 기업이다 생각이 드시면 좀 조정이 왔을 때 그때 잡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볼 기업은 바로 누리텔레콤입니다. 이 누리텔레콤은 AMI라고 하는 스마트 전력 원격 검침 장치 라는 거를 이제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손쉽게 말해서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전력을 얼마를 쓰고 있는가, 그래서 내 요금은 얼마가 나올 것인가 이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AMI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웬만한 산업체는 다 이걸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정용은 거의 이제 시작이라고 하네요. 2020년도까지 20만 호를 먼저 바꾸고 이렇게 차차차차 점점 바꿔 나갈 거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때부터 이걸 바꾸겠다라는 이런 정부의 말이 있었지만 뭐 2016년대는 그렇게 신재생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 신재생에 한참 관심이 많은 이 시기에는 이 누리텔레콤의 매출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AMI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면요. 그리고 이런 AMI 서비스 같은 경우도 스마트 그리드랑 같이 연계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전기세를 좀 잘 내는 편이어서 이 AMI 서비스를 그렇게까지 많이 선호하진 않는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오히려 이제 개발도상국 쪽, 이제 막 떠오르는 신흥국 쪽에서는 이 AMI 서비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은 걔네는 도전이라고 해서 몰래 전기를 끌어다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AMI 말이 왜 이렇게 어렵죠? AMI 암이라고 할까 그냥? 안 되겠죠? 에이미라고 할게요. 이 에이미를 많이 필요로 해서 누리텔레콤하고 좀 많이 수주 계약을 한 그런 전례가 있던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얘네가 에이미 서비스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스마트 그리드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힘든 도서 상간이나 뭐 군대, 그 다음에 에너지가 뭐 밀집되어 있는 뭐 대학교, 뭐 혹은 일본처럼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는 뭐 대규모 에너지 단지를 건설할 수 없으니까 이 소규모 에너지 뭐 저장 장치, 운송 장치를 만드는 마이크로 그리드 이 사업을 좀 벌이고 있다. 이거를 누리텔레콤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이제 전력이 송신되기 좀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일어나는 에너지 전력 손실을 또 줄일 수가 있고 전기세를 상당히 절감하고 있어서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가파도, 가사도 이런 곳을 에너지 자립섬이라고 명명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그리드 그런 거를 또 만들기도 했죠. 앞으로는 뭐 울릉도라든지 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도서상간 지역에 마이크로 그리드 단지를 많이 건설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산이 몇 개였더라? 한 3,000개 되지 않나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 섬이 3,000개 있다 한들 그걸 다 마이크로 단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누리텔레콤이 뭐 수주를 한다 이런 보장도 없습니다. 뭐 시작 비용 단가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주민들과 잘 협의해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서 좀 오래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런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에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 청사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 그리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사업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신중하게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영빠!